자, 이제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 이때 n이 충분히 크면, 즉 시행 횟수를 많이 했다는 거지. 그러면 x는 근사적으로 비슷하게 이 말이야.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그럼 정규 분포는 우리 어떻게 표현해?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리고 n이 np 이항 분포니까. 그 다음에 분사는 npq. 자, 82에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자, 그럼 요거는 평균이 np 해주면 720 곱하기 6분의 1. 그럼 6일은 6, 6, 22, 120이 되네. 확률이 6분의 1 사건을 독립시행을 720번 반복하면 그 사건이 평균적으로 120번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분사는 npq니까 120에다가 p가 6분의 1이니까 q는 6분의 5가 되겠지. 그럼 요거 약분하면 20, 100이니까 10제곱 이렇게 돼. 자, 요 변수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시행 횟수를 많이 했다, 그제? 시행 횟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자, 평균이 120, 분산이 10제곱 이렇게. 이때 자, 평균 120회 나온다 있지. 평균 120회 나오는데 90회 이상 130회 이하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봐. 이런 관계를 쓰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x가 90회 일어날 확률, x가 91회 일어날 확률, x가 130회 일어날 확률, 변수 x. 이걸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만 구해볼게. 90회 일어날 확률, 독립시행의 정의다. 독립시행의 확률. 자, 90회 일어난 720번 중에 90회인데 그럼 720C에 90 일어나는 90분대를 정해줘야 되지. 자,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 90번. 그럼 그렇지 않은 6분의 5는 나머지 횟수. 즉 720에서 90을 빼면 630이 되네. 630 더하기 이렇게 해서 130까지 다 대줘야 돼. 근데 이봐, 하나도 계산할 수 없지, 그지? 이 하나 자체도 계산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 자체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불가능하지. 자, 그런데 이항 분포가 이 회수가 많을 때는 이 변수 x는 일어나는 횟수 x는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규 분포 문제로 바뀌어 버리잖아. 평균이 120 이렇기 때문에 요 확률은 표준화를 시켜보면 되네, 그지? 자, 90을 먼저 표준화 시키면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30 표준 편차를 나누면, 자, Z 다시 볼게.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준다 이 말이죠.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준다. 그럼 90에서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30. 자, 나누기 10 했더니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130은 평균을 빼면 10, 표준 편차를 나누면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표준화된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3에서 1일 확률과 같다 이 말이지. 그럼 요거는 자, 마이너스 3부터 1이야. 여기 0이 있으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야. 그럼 그거는 1일 확률과 3까지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Z가 0에서부터 1까지 확률 더하기, 자, Z가 0에서부터 3까지 확률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자, 표는 문제에서 주어진다 했지. 지금은 여기서는 없지만 문제에서 주어진다 했다. $5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48번을 할 때
둘 다 앞면이 나오는 회수가, 자, 무슨 회수? 둘 다 앞면이 나오는 요 사건이야. 그럼 요 사건이 일어날 확률부터 구해놔야 되겠지.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둘 다 앞면이 될 확률은 4분의 1이 돼. 4분의 1. 즉 4분의 1의 확률을 갖는 요 사건을 48번을 시행할 때 15번 이상 나올 확률은 독립시행을 48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는 이항분포를 따를 거고,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48번을 시행하고 한 번 할 때마다 확률이 4분의 1이야. 그럼 여기서 요 변수의 평균을 구하면 NP 하면 12가 되고 평균 12에 나온다. 그지? 자, 분산을 구해주면 12에다가 Q, 즉 4분의 3을 곱하면 4, 30이니까 3제곱이 되네. 자, 그러면 다시 이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제. 평균이 12가 되고 분산이 3제곱이 되라 이렇게. 이때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 앞면, 둘 다 앞면이 나오는 회수가 15번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 말이다. 15번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표준화해야 되겠지. Z가 자 15에서 평균 빼면 3, 표준 편차를 나누면 1이 되겠네. 1 이상일 확률이다. 그럼 Z가 1 이상일 확률, 요게 1이 되면 요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요 확률은 요 우변 오른쪽 전체, 즉 0.5에서 반이니까 Z가 0에서부터 1까지 요 확률을 빼주면 되겠지. 오른쪽 전체가 0.5니까 0.5에서 요 녹색 부분을 빼라 이 말이야. 지연인의 아파트 단지의 전체 가구 중에서 지연인의 아파트 단지의 전체 가구 중에서 20%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더라. 이 단지에서 임의로 100가구를 선택할 때, 자, 어느 가구든 그 가구를 선택하면 초등학생 자녀가 있을 확률이 0.2다 이 말이지. 20%니까. 그럼 이것도 가구 한 가구를 선택할 때마다 100가구를 선택하는데 한 가구를 선택할 확률이 0.2라고 했네.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럼 이때 변수는 뭔데?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 수를 x를 한 거예요. 그럼 그 x는 다시 평균을 구해주면, 평균을 구하면 np 하면 20이 되고, 자, 분산을 구하면 20에다가 0.8을 곱하면 되지. 그럼 2, 8, 16이니까 4제곱이 돼요. 4제곱. 그래서 다시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야. 그 가구 수. 자,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 수는 또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20이 되고 분산이 4제곱이 되더라. 이때 그 자녀가 있는 집이 10가구 이상일 확률. 자, 변수 x가 10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표준화를 시키면 10에서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10. 자, 마이너스 10을 표준 편차 4를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네. 즉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5. 그럼 요 확률은 마이너스 2.5니까 여기 있지. 마이너스 2.5. 요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 되네. 자, 이거는 0.5 더하기 요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지. 오른쪽 반은 0.5니까. 그래서 확률 0에서부터 2.5까지 확률을 빼주면 되겠네. 그럼 요 확률은 문제에서 준다 했다. 지금은 없지만. 자, 지금 이해되고 있는 사람, 잘 안 되는 사람 찍어봐봐. 자, 85. A, B, C 세 나라에서
하루 여가 시간이 420분인 사람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그 사람보다 여가 시간이 긴 사람은 전체의 몇 프로인지를 구해보자. 이렇게. 자, 세 나라가 있어. A, B, C 세 개의 나라가 있어. 여가 시간이 420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그 사람보다 여가 시간이 긴 사람은 전체의 몇 프로인지를 구해보시오. 표준화를 시켰을 적에 여가 시간이 긴 사람 자, 일단 표준화를 시켜보자. 뭔 말인지 나도 말을 잘 모르겠다. 자, 먼저 A나라. 자, A나라는 여가 시간이 평균 270분인데 표준 편차는 60. 자, B나라는 여가 시간이 평균이 좀 기네, 그지? 표준 편차는 56. 300이고 70. 요 세 나라에 대해서 여가 시간이 420분 사람인 사람을 표준화를 시켜보죠. 표준화. 여가 시간이 긴 사람은 여가 시간을 확률 변수 x를 할 때 그 x가 420분보다 긴 사람은 전체 몇 프로인가 이 말이지. 그럼 420 이걸 표준화 시킬 거야.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그러면 여기 얼마고? 152가 420이면 맞지? 나누기 요거 하면 2분의 5가 되겠죠? 2.5가 되겠죠. 그럼 2.5 이상이 바로 A 나라에서 420분보다 긴 사람일 확률이라. 그럼 그거를 이제 PA라고 적을게. 자, P. 자, A 나라의 요게 420보다 클 확률은 자, Z로 고치면 2.5보다 이상일 요 확률을 구합니다. 그 다음 B 나라도 350에서 420에서 420에서 역시 평균 350을 뺀 다음에 56을 나눠주면 돼요. 자, 그럼 빼면 70이지. 70을 나누기 56 하면 돼요. 그럼 56분의 70이다. 56분의 70. 그럼 요 B 나라는 Z가 56분의 70. 그럼 요거는 1점 얼마지? 하여튼 계산해 보면 1점 얼마. 자, 그 다음 C 나라는 420에서 평균 300을 빼고 표준 편차 75를 나눠줍니다. 그럼 120을 75로 나눠주면 되겠지. 75. 그럼 5일은 5, 25, 5, 20, 5, 4. 3, 5, 15, 3, 8, 24. 5분의 8이니까 10분의 16이면 1.6이네. 그지? 요거는 Z가 1.6보다 이렇게 될 확률. 그래서 요 세 개의 확률을 그냥 계산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각 나라별로 여가 시간이 420분 이상일 확률이다. 그럼 2.5 이상이니까. 자, 이거는 표가 2.5를 주겠지. 그럼 요게 2.5야. 2.5. 요 넓이 구하란 말이죠. 자, 요 넓이는 0.5에서 요만큼의 확률을 빼면 되겠지. 그래서 Z가 0에서부터 2.5까지 요 확률을 빼주면 되겠다. 자, 그게 A 나라에서 여가 시간이 420분 이상일 확률이 되는. 자, 그런 식으로 요 세 개를 다 그렇게 계산하는 거죠.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아래 표와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일단 확률에서 이렇게 문자가 들어있으면 요 전체 확률의 합이 1이다 이 말이지. 그럼 요게 얼마? 요거 두 개 다음에 12분의 3 더하기 2니까 12분의 5네 요게. 그 다음 요게 12분의 6이지.
그럼 12분의 11이니까 요 A는 12분의 1이 되겠네.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그럼 A를 구했고. 자, X가 0보다 클 확률은, X가 0보다 클 확률. 그럼 0보다 클 확률은 1일 확률과 요 2일 확률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네. 그럼 여기 12분의 6이니까 12분의 7이 되겠네.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10분의 X야. 변수 X가 스몰 X일 확률이 10분의 X야. X는 1, 2, 3, 4고. 그럼 변수 X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는데 그때 변수 X가 1일 확률은 10분의 1, 요게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가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평균을 구하시오 했네. 평균. 자, 평균은 시그마 xi pi. 자, 시그마 xi pi 이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더한다는 말이지. 그럼 분모는 다 10이니까 자, 곱하면 1, 4, 9, 16, 그럼 20, 30, 그럼 3이 되겠네. 평균은 30, 3이다. 자, 이제 분산을 구하라 했지. 자,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해놔야 되지. 제곱의 평균. 그럼 이것도 요 변수를 제곱을 해서 확률하고 곱하는 거지. 그럼 1 더하기 제곱하면 4, 2, 8 더하기 9, 3, 27 더하기 16 곱하기 4. 16 곱하기 4는 64. 요게 제곱의 평균이야. 자, 그러면 9, 20, 36 36을 더하면 이거 100이 되네, 그지? 10을 나눠주면 이게 10이 되네. 이게 제곱의 평균이야. 자, 그래서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게 분산이네. 자, 그래서 표준 편차도 요거의 루트를 해봤자 1이 되겠지.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 x는 시그마 x는 이럴 때 이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자, y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의 평균. 그럼 요건 x의 평균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7을 더해주면 되겠네. 자, x의 평균이 5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3입니다. 그 다음 표준 편차 구하라 했네. 자, 표준 편차. 마이너스 4x 플러스 7. 요거의 표준 편차는 x의 표준 편차에다가 a 절대값을 곱해주면 되네. 이렇게 a 절대값을. 그럼 요게 2니까 8이 되겠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자, 평균은 np다, 그지? np 곱하면 10이니까 20이 되고, 그 다음에 분산은 npq, np에다가 q, 즉 5분의 3을 더 곱하면 되네. 그럼 5, 4, 20이니까 12가 되겠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변수 x가 130 이상일 확률은, 그러면 표준화해야 되겠지. 자, 평균을 빼면 30, 표준 편차를 나누면 20, 그럼 30 나누기 20을 합니다. 그럼 2분의 3이네. 1.5가 되겠지. 1.5. 자, 1.5가 되면 1.5 이상일 확률은 요 확률이지. 그럼 그 확률 Z가 1.5보다 이상일 확률은 0.5에서, 그럼 0.5 하면 어디야? 이 부분 전체란 말이죠. 이 부분. 거기서 요만큼을 빼주면 되겠지. Z가 0에서부터 0.5가 아니고 1.5 요 확률을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구하는 확률. 그 다음 191. 연속 확률 변수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1부터 2까지 확률은 요거는 이제 k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지. 자, 요만큼의 확률이 0이다 이 말이죠. 요만큼의 넓이가 참 1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k라고 두면 되겠네. 자, 그 놈이 1이 돼야 돼. 그래서 k는 3분의 2가 돼. 3분의 2. k가 3분의 2다. 이제 1부터 2까지일 확률이니까 요 넓이 구하란 말이지. 1부터 2까지. 요 넓이가 얼마인가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요거는 사다리 꼴이네. 그럼 사다리 꼴의 넓이를 바로 구해주자. 2분의 아랫변 윗변. 자, 요 길이는 k가 3분의 2니까 바로 3분의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요 함수식을 알아야 되겠지? 함수식. 자, 함수식은 요점의 좌표가 1,3분의 2가 되고 요점이 3,0이잖아. 자, 요점과 요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구하면 x에 2를 집어넣으면 요 높이가 나오겠지. 자, 직선식 구한다. 먼저 기울기 구하자. 기울기는 3에서 1을 빼면 2, 0에서 3분의 1을 빼면 마이너스 3분의 2. 자,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 그리고 3,0을 지나면 되네. 자, y 마이너스 y1 이꼴, 자, 기울기 x 마이너스 x1 3,0이란 말이야. 여기서 x가 2일 때, 자, 2 집어넣자. 그럼 이 y 값이 요 2를 집어넣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여기 3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요 길이가 3분의 1이다. 3분의 1. 자, 곱하기 높이를 하면 돼요. 높이는 여기서 요까지니까 높이는 1이지. 위에가 3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되겠네, 결국. 자, 1, 2, 3, 4, 5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 여기서 3장의 카드를 꺼낼 거야. 카드에 적힌 수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를 확률 변수라고 했어. 자, 카드에 적힌 수를 이렇게 순서대로 놓으면 두 번째로 큰 요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 이때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자, 두 번째로 큰 수. 그럼 두 번째로 큰 수는 자기보다 작은 수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x는 1은 될 수가 없다. 그지? 그래서 이 변수 x가 자, 2가 될 수가 있겠네. 변수 x 여기 2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확률을 구해줘야 되지. 자, 확률은 제일 작은 수는 1이 올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보다 큰 수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되니까 그거는 3, 1, 세 가지가 있겠네, 전체적으로. 그럼 전체 뽑는 경우는 5개에서 3개를 뽑는 거죠. 거기서 3개에서 1개를 뽑는, 요게 확률 변수 x가 2가 되는 경우. 3개를 뽑았을 적에 두 번째로 큰 수, 자, 그 수가 2가 될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수가 3이 될 수도 있겠지. 요 수가 3이 될 수도 있네. 그럼 제일 작은 수는 5개에서 3개를 뽑는데, 제일 작은 수는 1, 2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되겠네. 1, 2 중에 하나를 뽑고, 요 수는 4, 5 중에 하나를 뽑으면 돼. 4, 5 중에서 한 개를 뽑으면 돼. 자, 큰 변수가 이제 4가 될 때, 여기 4가 되면 이쪽에는 5 한 가지밖에 없지. 이쪽에는 1, 2, 3 중에 오겠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개, 3개를 뽑는 경우 중에 여기 오는 1, 2, 3 중에 한 개를 뽑는 경우만 결정하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률 분포표가 만들어졌지. 그럼 먼저 평균을 구해야 되네. 평균은 곱해서 더해주면 되네. 요 계산 생략할게. 곱해서 더해주면 되네. 자,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지. 제곱을 해서 곱하는 거야. 밑에 확률하고. 제곱을 해서 확률하고, 제곱을 해서 확률하고 곱했는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돼. 자,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그게 분산이 됩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자, 이 평균이 3이라고 했어. 자, 이거의 평균은 x의 평균에다가 2를 곱해서 1을 빼야 되겠지. 그거를 계산하면 3이 돼. 자, 이 식으로부터 x의 평균이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값은 x의 분산에다가 a 제곱을 곱하라 했으니까 여기 4를 곱해줘야 되겠지. 자, 그랬더니 요게 4가 됐다 이 말이야. 자, 이 식으로부터 vx는 1이다 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뭘 구하라 했냐면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 자, 제곱의 평균은 항상 분산하고 연관 있는 거지. 그래서 분산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분산이잖아. 자, 계산하자. 분산 1 이꼴 제곱의 평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 자, 거기서 평균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제곱의 평균은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자, 그 다음 94.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고 0번 나올 확률이야, 그지? 그럼 P가 한 번도 안 나오고 Q만 5번이 다 나왔다는 뜻이야. 5번 중에. 변수 X가 0일 확률이라는 것은 P라는 이런 확률을 갖는 사건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다. 0회 일어났다 이 말이야. 그 말은 Q가 연속적으로 5번이 일어났다는 말이야. 자, 그게 32분의 1인데 32는 2분의 1의 5제곱이지. 자, 이 식으로부터 Q가 2분의 1이 되네. 그럼 P도 2분의 1이겠네. 그럼 NPQ가 분산이잖아. 그럼 N은 5 곱하기 P가 2분의 1, Q도 2분의 1. 자, 그래서 4분의 5가 돼. 자, 두 확률 변수. 자,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10의 4제곱을, 자, Y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28의 4제곱. 자, X가 12보다 작을 확률은, 자, Z로 고치자. 자, Z는 12는, 자, X니까 여기서 봐야 되지. 12에서 평균을 빼면 2 나누기 4. 그럼 2분이니까 0.5. 요 확률이랑, 자, Y를 표준화시키자. K. 그럼 K 마이너스 평균, 표준 편차, 이 두 개의 확률이 서로 같다, 이렇게. 자, 이제 생각해봐. 이하 1 확률과 0.5. 이게 0.5 이하 1 확률은 요 확률이지. 그 다음에 요거 이상 1 확률이야. 그럼 요거 이상 1 확률은 마이너스 0.5 이렇게 해야 확률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요게 0.5면 요거는 마이너스 0.5다. 자, 그래서 4분의 K-28이 마이너스 0.5,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서 K를 구하시오. 자, 195번 잘 정리해봐. 시간 줄 테니까. 자, 어느 회사 직원들이 한 달 동안 사용한 휴대전화 음성 통화량이, 자, 통화량을 확률 변수 X다라고 두면 평균이 150분이고 표준 편차가 15가 되는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휴대전화 음성 통화량이야. 이 회사 직원들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한 달 동안 사용한 휴대전화 음성 통화량이 2시간 이상. 아, 요때 변수 X가 2시간은 120분이지. 1 확률은 이렇게. 자, 평균 150분을 쓴다 있지. 그럼 120분 이상은 확률이 거의 1에 가깝겠지. 억수로 크겠네. 자, 표준화식이 보자. Z가. 자, 120에서 150을 빼면 마이너스 30. 15를 나누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럼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이 확률을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자, 이 확률은 0.5에다가 요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0.5 더하기 자, Z가 0에서부터 2까지일 확률을 더해주면 그게 답이 되겠다. 자, 79번.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30이야.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해? NP가 평균이잖아. 6분의 1N 요게 평균인데 그게 30이야. 자, 여기서 N은 180이라는 거 얻을 수 있다. 그지? 이제 뭘 구하라 했냐면 그 변수가 12분의 180에 6분의 181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요게 6, 30, 30이네, 요거는. 요게 30이고, 요거는 그 반이 그럼 15가 되겠지. 요 확률을 구하라. 그럼 여기서 평균이 뭐야? 30이지. 그 다음에 분산은 30에다가 Q가 지금 P가 6분의 1이니까 Q는 6분의 5가 되겠대. 그럼 6, 5, 30이니까 5제곱이 되고. 그래서 이 변수 X는 정규분포도 따르겠네. 평균이 분산이 이렇게 되고. 그럼 이 확률은 다시 표준화 시켜버리자. 15에서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15 나누기 3 마이너스 15 나누기 3, 5니까 3. 자, Z는 자, 30은 평균이니까 0이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일 확률 요 넓이를 구하라는 말이지. 그럼 요 넓이는 어디서 구해야 돼? 0에서부터 3까지일 요 확률을 계산해 줍니다. 0에서부터 3까지일 확률을 계산하라. 이 단어는 좀 쉽지? 자, 쉽다, 어렵다. 찍어봐. 자, 198. 0에서부터 4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다 라고 하면 0부터 2인 모든 x에 대해서 요게 성립하더라. 그러니까 요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네, 그지? 요거. 자, 요거는 봐. 함수 f는 2를 기준으로 볼 때 똑같은 수만큼 뺐을 때나 더했을 때나 이 함수 값이 서로 같다는 말이잖아. 자, 여기 2가 있다 생각해봐. 요게 2야. x가 2야. 자, 2에서 똑같은 수만큼을 더했을 때나 뺐을 때의 함수 값이 이렇게 같다라는 거야. 요때나 요때나. 똑같은 수만큼 더했는 거나 똑같은 수를 뺐을 때나 요때 함수 값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야. 똑같이. 요 y 값이 이렇게 똑같다. 그게 이 말이잖아. 그럼 결국 뭐예요? 이거는 이 함수 f는 x 이꼴 2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요 식을 보고 요 식은 x 이꼴 2에 대해 대칭이다는 요 사실을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x 이꼴 2에 대해서 대칭이다. 됐지? 요게 이 x 이꼴 2에 대칭이다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러면 0부터 4에서 정의된 확률 변수인데 0부터 2까지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한다 했지. 0부터 2까지인 모든 x에 대해서 요게 성립이야. 자, 0부터 1까지일 확률이 6분의 1이지. 자, 요게 x 이꼴 2에 대칭이 됐다, 그래프가. 그럼 0부터 1까지일 확률은, 자, 0부터 4까지가 정의되는데 0에서부터 1까지 요만큼의 확률이야. 0에서부터 1까지. 요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했어. 그럼 대칭성으로부터 요게 한 칸이니까 3에서부터 4까지일 확률. 1이 2에 대칭되면 요게 3이 되겠지. 0은 4가 되겠지. 그래서 요게 3이고 요게 4. 요 확률도 역시 6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됐지? 자, 이제는 2에서 3까지일 확률을 찾는 거야. 2에서 3까지. 자, 그럼 봐.
우리가 변수가 0부터 4까지에서 정의된다 했잖아. 0부터 4까지에서 정의되는데 0에서부터 1, 3에서부터 4까지 하면 남아있는 게 1부터 3까지가 남아있는데 요거 두 개는 또 대칭이야 서로. 그럼 결국은 요만큼이 0.5라는 말이잖아. 그래서 2부터 3까지의 확률과 3에서부터 4까지의 확률을 더하면 0.5다. 요 확률을 A라고 하면 요게 결국은 A란 말이잖아. A. 그래서 A 더하기 6분의 1을 하면 그게 2분의 1이 된다. 대칭이니까 이쪽이 2분의 1, 이쪽이 2분의 1. 그래야 전체 확률의 합이 1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6분의 3이니까 6분의 2, 3분의 1이 되겠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의 원점 위에 바둑돌이 놓여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의 원점 위에 바둑돌이 놓여 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자, 짝수가 나왔어. 짝수가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홀수가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자, 홀수가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을 던져서 바둑돌이 놓인 점이 나타내는 수를 확률 변수를 할 때, 보자. 3개를 던지면 제일 크면 얼마야? 그럼 6이지 뭐. 제일 크면. 계속 짝수가 3번이 나오면 됩니다. 자, 짝수가 2번, 홀수가 1번이 나왔지. 그러면 4하고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3이 되겠지. 자, 짝수가 1번, 홀수가 2번 나오면 짝수에서 2, 홀수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 0이 되겠네. 자, 짝수가 한 번도 안 나오고 홀수만 3번이 나와버리면 마이너스 3. 이게 확률 변수가 됩니다. 자, 거기에 대응되는 이제 확률만 계산하면 되겠지. 먼저 홀수만 3번이 나왔다는 말이지, 이거는. 자, 홀수만 3번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 되겠네. 이거는 짝수만 3번이 나왔다는 거지. 이것도 8분의 1이 되겠네. 자, 이거는 홀수가 1번, 짝수가 2번. 홀수가 1번, 짝수가 2번. 그럼 3번 중에 어디서 홀수가 1번이 나왔노를 결정해야 되겠지. 그럼 홀수든 짝수든 나오는 확률은 둘 다 2분이니까 이것도 8분의 1, 즉 8분의 3. 그럼 남아있는 확률도 역시 8분의 3이 되겠네. 그럼 여기서 이제 평균과 분산을 구하죠. 자, 이렇게 확률 분포표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자, 표만 만들어주면 요 표를 가지고 평균 분산은 그냥 계산하면 되지. 자, 실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휴식기 심장 박동수가 60회 이하이면 서맥, 심장 박동수가 60대 이하이면 서맥, 100회 이상이면 빈맥이라고 합니다. 빈맥. 하여튼 요렇게 맥박을 정한다. 그죠? 어느 대학교의 건강검진에서 학생들의 휴식기 심장 박동수의 심장 박동수를 확률 변수 X라는 거지. 그러면 그 X는 자, 평균이 80회,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조사 대상 대학생 600명 중에서 건강검진 결과 서맥이나 빈맥으로 분류된 학생이 12명 미만인 확률을 구할 거예요. 지금부터. 서맥이나 빈맥으로 분류될 학생은 맥박수가, 박동수가, 심장 박동수가 60 이하이거나 또는 심장 박동수가 100 이상이면 되잖아. 요 학생들은 서맥이나 빈맥으로 분류된 학생이에요. 그 학생 수 구하자. 자, 60 이하니까, 자, Z는, 자, 60에서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20, 10을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또는, 자, 100에서 80을 빼면 20, 이거는 플러스 2가 되겠네. 자, 요 확률은, 자, 여기 0이 있으면, 요 확률, 그 다음에 이 확률을 묻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0부터 2까지 확률이 요게 0.48이야. 그럼 요거 두 개를 합치면 0.96이지. 그럼 남아있는 확률은 0.04가 되겠네. 0.04. 됐지? 자, 600명 중에서 미만일. 자, 그러면 잘 봐라. 지금부터 잘 봐. 요거는 중요하고 시험 또 많이 내는 유형이야. 서맥이나 빈맥으로 분류될 확률이 0.04란 말이잖아. 서맥이나 빈맥으로 분류될 확률이 0.04야. 60회 이하거나 100회 이상일 확률을 구했더니 그게 0.04야. 그럼 600명을 조사하는 거야. 600명. 12명 미만. 그럼 600명 중에 조사를 해보면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지. 600명이 다 나올 수도 있다. 그제? 이양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이 심장박동수가 서맥 또는 빈맥으로 분류된 학생을 확률 변수 x다라고 하면 이 학생수 x는 이양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몇 번? 600명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시행횟수가 600. 한 번 할 때마다 그 학생이 이렇게 분류된 확률은 0.04잖아. 그럼 여기 0.04의 이런 이양분포를 따라. 그럼 다시 이거는 정규분포를 따르겠지. 자, 600 곱하기 0.04, 64, 24가 되네, 그지? 그 다음에 24 곱하기 0.96. 그럼 여기 하여튼 24 곱하기 0.96이야. 이렇게. 요런 정규분포를 따라. 자, 그럼 우리가 구하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분류된 학생이, 이런 식으로 분류된 학생 수가 평균이 24명이고 분산이 이렇게 될 때, 그 학생 수가 12명 미만, x가 12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가 됩니다. x가 12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12에서 먼저 평균을 뺐지. 그럼 마이너스 12네. 그거를 요걸 나눠주는 거예요. 표준 편차를. 그럼 음수가 되겠네, 음수. 그 음수가 보나마나 마이너스 2.5겠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5 이하일 요 확률을 구하라는 게 되겠네. 자, 계산 안 했지만 봐. 요게 있다는 말은 그 값으로 풀으라는 거야. 그럼 0부터 2.5까지가 0.49잖아, 0.49. 0부터 2.5까지 0.49면 0.5에서 0.49를 빼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0.01이 되겠네. 통계적 추정. 자, 이게 모집단이 있어. 모집단. 모집단은 전체를 나타낸다. 전체. 우리 학교 전체 2학년 학생 전체의 수학 점수 이렇게. 그게 전체예요. 전체. 그거를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해요. 모집단. 자, 여기서 10명의 수학 점수를 내가 뽑아올 거예요. 10명의 수학 점수. 자, 크기가 10이다. 이런 뜻이요. 그럼 여기에 10개의 수학 점수들이 있겠죠. 이렇게. 요거를 우리는 표본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표본. 그럼 이 표본은 크기가 10인 표본이다. 이렇게 할 거야. 크기가 10인 표본. 자, 또 표본을 끄집어낼 거야. 역시 크기가 10인 상태로. 그럼 여기에 또 10개의 수학 점수들이 나타나겠다. 자, 이렇게 뽑는 방법수가 많겠지, 그지? 이렇게 뽑는 방법수가. 여기 또 10개의 표본을 끄집어내는 거야. 자, 그러면
요 10개의 평균을 구해봐. 평균. 그럼 얼마가 나오겠지? 그 평균을 앞으로 요렇게 쓸 거예요. X바라고 쓸 거예요. X바. 그럼 요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요 표본의 평균이니까 요거를 표본 평균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표본 평균. 그럼 요것도 역시 표본 평균이 나오겠지. 여기도 역시 표본 평균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표본 평균들은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다르지, 그지? 서로 다른 자료들이 뽑힐 거니까. 무작위로 10개를 뽑는다 생각해요. 그럼 서로 다른 자료들이 뽑힐 거니까. 똑같이 뽑힐 수도 있지만, 자, 이때 뽑는 거는 기본적으로 복원 추출을 할 거예요. 복원. 자, 복원 추출이라는 것은, 자, 10개를 뽑지. 뽑을 때 항상 앞으로 기본이 요거야. 한 개를 가져오고 다시 집어넣고, 또 한 개를 더 가져오고 집어넣고, 또 한 개를 더 가져오고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10번을 뽑는 거예요. 10번. 그러면 요 10개의 자료들이 뽑히겠네. 그럼 요 뽑힌 자료에는 같은 게 뽑힐 수도 있겠네. 그지? 같은 게 뽑힐 수도. 하지만 10개가 뽑힌 거예요. 요렇게 뽑는 거를 복원 추출이다. 이렇게.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다는 뜻이야. 그지? 그럼 이런 방법수가 엄청 많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2학년 학생 수가 전체가 한 300명이나 치자. 그럼 한 번 뽑을 때마다 3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뽑는 거잖아. 그럼 300의 10성 그만큼의 경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X바들이 계속 300의 10성만큼이 만들어지겠지. 엄청 크다, 그지? 엄청 많아. 자, 그거를 다 다르니까 요거를 X1, X2, X3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겠네. 자, 지금부터 하는 요 내용들은 뭘 다룰 거냐면 X를 다루는 게 아니고 요 변수 X를 다루는 게, X는 뭔데? 우리 학교 2학년 수학 점수야. 이 X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 모집단, 우리 학교 2학년 전체 학생들의 수학 점수 중에서 크기가 10개를 뽑아서 만든 요 점수들의 평균, 자, 지금부터는 뭐가 변수가 되느냐면 요 표본 평균이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변수가 바뀌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이 모집단에 있는 평균, 분산, 뭐 이런 것들을 구했지.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면 요 표본 평균들을 새로운 변수를 할 거예요. 변수가 바뀌어졌다,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 무슨 평균을 구하느냐면 요 X바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X바의 평균. X바에 대한 분산.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할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는 거는 X를 다루는 게 아니라고 했다. X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X바를 변수로 다룰 거야. 지금부터 X바를 변수로 다룰 거야. 자, 먼저 평균부터 봐. 자, 지금 봐. 우리 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학교 2학년 같으면 300명 있으면 300의 100성가지가 있는 거예요. 300의 10성가지만큼 있는 거야. 전체 경우에서는 300의 10성. 그럼 이거를 이런 게 몇 개가 생겨? 300의 10성계가 생기는 거지. 그것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것들의 평균. 그놈들의 분산, 그놈들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그게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럼 뭐 이걸 어떻게 다 구해, 그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구해놓은 그 결과만 우리가 그냥 살짝 쓸 거야. 결과만. 야, 결과가 뭐가 되느냐면 요런 놈들의 평균을 다 구하면, 요 평균을 구하면 그게 요 평균과 똑같다는 거야. 이 전체 평균하고 똑같다는 거야. 자, 이게 변수지.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다 더하는 거야. 이 평균들을. 그래서 이만큼을 나눠준 거야. 자, 그렇게 하고 나면 그 평균이 모 평균하고 같다라는 거야. 모 평균하고. 그래서 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 이 평균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잘 이해해야 돼. X바에 대한 평균, 표본 평균, 요런 것을 변수를 할 때 요 변수들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주면
그거는 모평균하고 같다는 거예요. 모평균. 요런 놈들에 대한 분산을 구해주면 모분산이 있었다. 그지? 모분산 나누기 n 요거하고 같다. 왜 그런데요? 여기 따지지 말고 그렇게 되더라.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분산은 루트 n 분의 시그마 하면 되겠네. 루트 n 분의 시그마. 요거만 잘 정리해버리면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똑같이 풀이해주면 돼.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똑같이. 자, 다시 우리 학교 2학년 전체의 수학 점수를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해. 모집단. 자, 모집단에서 10개씩의 표본을 끄집어낼 거야. 10개씩의 표본. 그럼 이 표본은 뭔데? 여기서 임의로 10개를 가져오는 거야. 아까 가져오는 방법은 이렇게 한다 했다. 그지? 가져오면 10개의 수학 점수가 만들어졌지. 자, 그놈의 평균을 구한 거야. 그게 X바야, X바. 또 10개를 끄집어온 거야. 그럼 그놈의 평균을 구했더니 그게 X바야. 그 10개의 평균. 또 10개의 평균을 구했더니 그게 X바야. 자, 이런 X바들이 다른 값을 갖겠지, 당연히. 이런 하나를 지금부터 변수라는 거야. 자, 이제부터는 변수가 X가 아니야. X바가 변수야. 그러면 평균도 뭘 평균을 구할 건데, 지금부터는? X바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야. 요 표본 평균들의 평균. 표본 평균들의 분산.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를 구해주면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다라는 거. 근데 분산은 크기만큼을 나눠준 거하고 같다라. 표준 편차는 그게 루트 씌운 거니까 이렇게 되겠다. 자, 요것만 잘 정리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우리 조금 전까지 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 자, 다음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중에서 어느 것이 적합한지를 고르시오가 있다. 전수조사는 뭔데? 전부를 다 조사를 하는 거야. 전부를. 그럼 표본조사는 그 중에 몇 개만을 조사를 해서 그 놈을 가지고 그 전체에 대한 어떤 성질들을 알아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봐. D 회사에서 생산한 휴대전화 액정의 강도를 검사할 거예요. 강도. 그럼 어느 정도의 충격까지를 견디는지를 조사를 한다는 거지. 어느 정도의 충격까지를 견딜 수 있나를 조사하는 거야. 휴대전화를. 그럼 휴대전화가 엄청 많이 만들까 이가 수십만 개 만들까 이가 수백만 개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일일이 다 조사하기 위해서 망치를 가지고 하나하나 휴대 액정을 다 때리 부술 수는 없겠지. 다 조사하고 나면 다 부사져 버리니까 다 못 쓰게 돼 버린다. 다 조사 안 한다 말이야. 또 예를 들면 자, 전구 공장에서 자, 전구를 만들 거야. 이 전구의 수명이 어떻게 되나를 조사할 거야. 전구의 수명이 어떻게 되나. 그럼 전구가 몇백만 개가 만들어질 거 아니가. 자, 이거를 몇 시간까지 켤 수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체 전구를 다 이렇게 켜놔할 수는 없겠지. 그렇게 하는 데는 없겠지, 당연히. 그러면 그만큼 다 버려버리잖아. 이런 것들을 뭘 하느냐면 표본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표본으로. 다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공장에 생산된 수많은 전구 중에 뭐 한 500개를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500개. 500개를 계속 켜놓는 거예요. 이렇게. 켜놨더니 평균적으로 한 몇 분 정도가 켜져 있더라. 자, 그걸 가지고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전체 전구는 얼마 동안 켜진다는 것을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제? 이럴 때 하는 방법이 표본을 조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표본을 조사해야 될지, 안 그러면 전체를 다 조사해야 될지,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고르시오 했다. 자, A 고등학교 학생들의 흉부 엑스레이 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할 거예요. 흉부 엑스레이 검사. 이거는 뭐 전체를 해야 되나?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뭐 이 사람은 폐에 뭐가 있는지, 이 사람은 뭐 간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봐. 그 사람이 어디가 뭐가 좋고 안 좋고 하는 거를 개개인별로가 필요한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냐? 흉부 엑스레이 검사. 자,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아, 이 사람은 폐가 안 좋다. 뭐, 이 사람은 뭐 어디가 안 좋다. 이 사람은 정상이다. 자, 이런 어떤 부분적인 어떤 그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몇 명을 조사를 했더니, 폐가 안 좋더라. 그럼 전체도 뭐 어느 정도만큼 폐가 안 좋다. 이런 거를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개개인별로, 이 안 좋고 좋고 하는 그 부위를 알아보는 거잖아. 그래서 1번은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질 오염도를 조사하는 거예요. 수질 오염도. 자, 강물이 이렇게 지금 흐른다, 그지?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자, 이렇게 흐르는 강물에서 이 강물 전체를 다 퍼와서 오염이 얼마나 됐나 이렇게 조사를 할 수도 없잖아, 그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뭐 요 정도에서 각각 뭐 100리터씩 이렇게 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세 군데 정도를 조사를 해보면 이 강물을 전체에서 오염도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 그지? 이해됐지? 강물 전체 강물을 다 조사할 필요가 없어. 강물의 일부분만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해보니까, 아, 어느 정도 오염이 됐다. 그럼 이 강 전체는 그 정도로 오염이 됐다라고 짐작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표본 조사를 해야 돼요. 표본 조사. 시 아파트 단지 각 가구의 8월 한 달 소비 전력량. 그럼 어떤 집은 뭐 100을 썼고, 어떤 집은 130을 썼고, 어떤 집은 뭐 200을 썼는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은 150을 이런 식으로 소비량이 있겠지. 전력 소비량. 이거를 이 아파트 단지가 어떤 식으로 소비하고 있나 그런 거를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단지에 총 뭐 1000가구 수가 있다 치자. 1000가구가. 1000세대가 있어. 1000세대. 자, 1000세대를 다 조사할 수는 있지, 이거는. 하면 되겠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각 단지별로, 각 뭐, 1동, 2동 이렇게 있지. 그 각 동별로 임의로 뭐 한 10집을 뽑는 거예요, 10집을. 10집을 뽑아서 한 100집 정도를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100가구 정도를. 자, 조사했더니, 요 100가구에 대한 평균이 뭐 160이 나왔어, 160이. 그럼 그게 전체 평균하고 거의 비슷한 값을 갖는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다, 그제? 그래서 이것도 표본을 조사하면 돼요, 표본. 이것도 표본을 해야 돼요, 표본.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1개씩 뽑아 표본으로 할 때 다음의 수를 구해. 3개의 공을 1개씩 뽑을 거야. 자, 뽑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아까 어떻게 알아 있노? 복은 추출한다 했다. 복은 추출. 확인하고 뽑은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원 상태에서 다시 1개를 뽑고 또 다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뽑는 게 복은이랬지. 자, 복은 추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예요. 복은 추출하는 경우의 수. 그럼 제일 처음에 뽑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당연히 10가지죠. 두 번째도 10가지. 세 번째도 10가지. 자, 비복은 추출이야. 비복은 추출은 하나를 뽑은 다음에 그거를 넣지 않는 거야, 다시. 그럼 처음에 뽑을 때는 10가지. 그럼 두 번째는 9가지. 세 번째는 8가지.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자, 모 평균이 50이고, 모 평균이 50이고, 모 표준 편차가 4인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자, 모 평균이 50이고, 모 표준 편차가 4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크기가 16인 16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때 그 16개의 평균이 나오겠지. 요놈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해를 잘해야 돼. 크기가 16인 표본은 몇 가지 만들 수 있어? 우리 조금 전에 202번에서 했잖아요. 이만큼 형태로 가지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본들이 계속 만들어지지. 그 만들어진 표본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각각의. 자, 표본이 여기 만들어졌다. 여기도 표본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표본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지. 요놈의 평균, 요놈의 평균, 요놈의 평균을 구하면 어떤 값이 나오겠지. 자, 그거를 변수로 한다 했잖아. 해서 이것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이것들의 평균. 그게 바로 요 말이야. 자, 이거는 뭐하고 같다 했어? 모 평균하고 아까 같다 했잖아. 자, 표준 편차는 분사는 n을 나눠주면 되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n을 나눠줘야 되겠지. 그래서 원래 모 표준 편차가 4가 되면 루트 n을 나눠서 나누기 4를 하면 표준 편차는 1이 되더라. 모 평균이 32고 모 표준 편차가 5인 모 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는 근사적으로 어떤 분포를 이루는가? 자, 이거의 평균은 모 평균하고 같다 있지. 자, 이거에 대한 분사는 크기가 100인 표본을 끄집어냈을 적에 표준 편차가 5네. 그럼 분사는 25겠지. 자, 그거를 100을 나눠준 게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25, 4분의 1이네, 그지?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 그러면 표준 편차는 2분의 1이 되겠다. 2분의. 됐지? 자. 모 표준 편차가 이러한 모 집단에서 임의로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하더라. 자, 모 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n의 크기에 관계없이, 즉 뽑는 표본의 크기하고 관계없이 이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 분산이다, 그지? 그럼 평균은 모 평균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분산은 모 분산하고 같은 게 아니고 n을 나눠주라고 했다, 그지? 자, 모 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했다. 모 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n이 충분히 크면, 즉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x바는 근사적으로 또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무조건 그냥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풀면 된다 이런 뜻이야. 책에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라. 이런 거야. 어느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체중은 평균이 3.2kg, 표준 편차가 0.6kg인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자, 이거는 무슨 분포예요? x의 분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x는 뭔데? 신생아의 체중, 이 말이지. 신생아의 체중. 그거는 평균이 3.2가 되고 표준 편차가 0.6인 정규 분포를 따라. 자, 이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에서 9명을 이미 추출하여 표본의 크기를 구로하시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 x바는 그 9명의 평균, 그 x바는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그대로 돼, 그지? 평균은 그대로 되는데 분산이 9분의 0.6의 제곱 요렇게 된다는 거야. 9분의 0.6의 제곱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그리고 계산해 보면 요거는 3.2 그대로고 요거는 3분의 0.6의 제곱이지. 3분의 0.6의 제곱이잖아. 그럼 이거 30분의 6이 되고 5분의 1의 제곱돼. 5분의 1이죠. 5분의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하라 했냐면
체중의 평균이 이거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9명을 임의로 선택했을 적에 누가 9명의 평균이 그 말이야. 9명의 평균이 2.6kg 이상 3.8kg 이하일 확률을 구하셔야 돼요. 자, X바는 요런 분포를 따르는 게 아니고 요런 분포를 따르는 거야. X바는. 그래서 이제 표준화를 시켜주는 거야. 표준화를. 잘 봐라. 2.6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0.6이지. 자, 그거를 표준 편차 5분의 1, 즉 0.2네. 자, 3.8에서 3.2를 빼면 0.6이네. 자, 그거를 표준 편차 0.2로 나눔. 그럼 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지. 정리한 P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Z는 플러스 3까지.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 자, 한 번 더 정리할게 봐라. 처음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다. 처음에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표본 평균을 취급하는 것만 이해를 해버리면 돼. 지금부터는 계속 변수가 표본 평균이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어느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체중은 이 말은 X가 이 말이지. X가 신생아 하나하나의 체중, 그 체중의 평균이 3.2, 표준 편차가 0.6인 정규 분포를 따르다. 이런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됐지? 자, 여기서 9명을 이미 추출하는 거예요. 9명을 이미 추출한다. 9명을 이미 추출하여 체중을 조사할 때, 그럼 크기가 9인 표본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표본을 뽑았다면 지금부터 다룬 거는 표본 평균을 다루는 거예요. 그지? 이제부터는 변수가 표본 평균이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표본 평균은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모 평균하고 같다 있고 분산은 크기를 나눠줘야 된다. 그지? 0.6의 제곱 요거를 9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즉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X바는 이런 분포를 따른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묻기를 체중의 평균이 무조건 표본은 그 표본의 평균이 변수야. 체중의 평균이 이 9명의 평균이 뭐 전체 평균이 3.2잖아. 그럼 9명을 뽑다 보면 그 9명의 평균이 3kg가 될 수도 있고 3.1kg가 될 수도 있고 3.3kg가 될 수도 있고 3.4kg 될 수 있고 이렇잖아 지금. 근데 그 평균이 2.6kg에서 3.8kg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이제 표준화만 시켜주면 되잖아. 표준화를 시키는데 요 평균은 9명에 대한 평균 요거에 대한 평균과 요거에 대한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2.6에서 요거의 평균은 그대로 3.2야. 그래서 평균 3.2를 빼서 표준 편차 0.2를 나눠준 거야. 표준 편차를 이걸 쓰면 안 돼. 이렇게 표준 편차를 고칠 줄 알아야 돼.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자, 그래서 표준화만 시켜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앞에서 풀이했던 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자, 206. 어느 도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의 6월 저축액은, 그럼 저축액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는 평균이 67만원,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 분포를 따라. 이거는 전체가 그렇다는 거지, 전체. 이 도시의 직장인 중에서 100명을 이미 추출하여 크기가 100인 표본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은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지. 평균은 모 평균하고 똑같아. 요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면. 근데 분산이 20제곱을 100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20제곱을 100, 즉 10제곱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2의 제곱.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이미 추출하여 100명을 이미 추출하여 조사한 6월 저축액의 평균이 65만, 즉 뭐가? X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지? 저축액의 평균이 X바가 65 이하일 확률은, 그러면 이제 요것과 표준화만 시키면 끝이네. 자, Z를 고치면 65에서 빼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보다 요 확률을 계산합니다. 자, 똑같아. 이거는 마이너스 1 이하는 요 넓이를 구하시오 이 말이죠.
그럼 0.5에서 요만큼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지. 자, 세계보건기구는 2014년 성인 기준 당분의 하루 권장 섭취량으로 25g을 지정했어. 하루 당분 권장 섭취량. 어느 회사에 생산한 A 탄산음료 한 캔에 포함된 당분의 양. 이 당분의 양이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평균이 24g,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이 캔은. 자, 이 세 명이 A 탄산음료를 각각 23캔, 100캔, 225캔을 임의로 추출하여 당분의 양을 조사할 때 그 양의 평균이 이거의 확률을 각각 구하고 그 값을 표본의 크기와 관련하여 비교해 보시오. 이렇게. 자, 요거를 X, 요거를 Y, Z도 이렇게 하자. 이거 X 썼으니까. 요걸 A 집단, B 집단, C 집단이랄 거예요. 그럼 A 집단은 25캔을 썼지. 그러면 그 25캔의 평균은 X바다, 그지? 그럼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똑같아, 항상. 평균은. 당분의 양이 표본 평균이 당분의 양의 표본 평균이 X바가 25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지금. 이 X바가 25 이상. 그럼 자, Z로 고쳐야 되겠지. 그럼 25캔을 뽑았을 적에, 자, Z는 이렇게 되겠지. Z는 25에서 평균 24를 빼자. 24에서 평균 24를 빼면 마이너스 1이지 1. 자, 표준 편차를 나눠야 돼. 근데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가 이렇잖아. 그럼 크기가 25를 할 때는 요게 1이 되겠네. 1. 요게 분모가 1이 되는 거야. 1. 즉 1 이상일 확률. 그게 25캔을 뽑았을 때고. 그 다음에 평균은 안 변하지.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그럼 두 번째 거는 요 Z인데 분자는 그대로 1이 되는데 루트 n분의 10인데 요게 100분의 이렇게 되잖아. 100분의. 그러면 이건 10분의 5의 제곱이니까 요게 분모가 2분의 1이 되겠네. 2분의 1. 그 다음 세 번째는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이제는 225다. 그제? 225는 뭐야? 15의 제곱이잖아. 15의 제곱. 그럼 이거는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표준 편차는 이제 3분의 1 이렇게 돼요. 했더니 요거는 1 이상이고 요거는 2 이상, 3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요 확률이 제일 크지. 그치? 요거는 2 이상, 요거는 3 이상 이렇게 돼. 자, 이제 각각 구했다. 그럼 이게 확률이 제일 크지. 1 이상이니까. 1 이상이고 요거는 2 이상이고 요거는 3 이상이니까 이 확률이 제일 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돼. 확률을 각각 구하고 그 값을 표본의 크기와 관련해서 비교해보자. 자, 표본의 크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확률이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지?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확률은 더 작아지더라. 그 말이야. 됐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일 추정하면 이제 내일 다 마친다. 확률. 자, 마치고 그거 마치면 일요일 수업은 프린트가 해야 되는데 프린트를 오늘 만들어 놓을 테니까 늦어도 내일까지. 오늘 가져오면 더 좋고 받아가라고 하는데 또 안 받아갈 거 아니가. 그지? 그래서 내일까지 안 온 사람은 프린트 없애버린다. 이제 지금 봐라. 아직 저 밖에 보면 수원 프린터가 아직 남아있어. 아직까지. 아직 안 가져간 사람이 있어. 집에서 출력해서 했는 사람 몇 명은 있는데 아직 안 가져간 사람이 있어. 참 신기한 놈들이야. 토요일까지
프린터 안 받아가면 프린터 내 바로 없애버린댔다. 늦어도 내일까지는 받아가고 오늘 시간 되는 사람은 오늘 받아가도 된다. 요까지.